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절한 이웃 밀붐입니다. 자, 오늘은 에피소드 1 초등 임용이란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초등생분들이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아니면 이 시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알아야 되는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에피소드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임용을 본다 하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초등 임용 선발 과정입니다. 자, 초등 임용 선발 과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1차 시험에서는 우리는 교직 논술과 이 교육과정이라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이었나? 그때 본 것 같은데,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시험을 보고 각각 20점과 80점 만점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 가산점 6점과 학점 20점, 토탈 126점을 합산해서 1.5배수를 뽑게 됩니다. 자, 글씨가 개판이죠?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1.5배수 안에 든 학생들은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2차 시험에서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1차는 모든 학생들이 다 통용되는 시험인데, 2차 시험은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마다 좀 다르게 되거든요. 자, 인천 공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 수업 실현, 과정안, 그리고 영어 면접 및 수업 실현으로 3일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각각 심층 면접은 40점, 수업 실현 40점, 과정안 작성 10점, 영어 10점으로 배점이 책정됩니다. 이걸로 200점 만점으로 1배수를 뽑게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은 1차에서 1.5배수를 뽑을 때는 이 126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그 최종 점수에는 이 교직 논술 및 교육과정, 그리고 2차 점수가 반영되어서 1배수가 책정되게 됩니다. 자, 근데 2차 시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2차 시험은 평균이 95점이야. 평균이 100점 만점에 평균이 95점이에요. 심지어 이 2차 시험은 감점도 잘 안 해요. 감점도 잘 안 하고 감점 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수점 감점 이래요. 근데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틀리면 그냥 1점씩 훅훅 까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변별도가 낮은 반면에 1차 시험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1차 시험, 즉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점수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알려주자면, 자, 학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 학점 안 중요합니다. 학점으로 떨어질 애들은 그냥 떨어질 애들이에요. 학점 안 챙겨도 됩니다. 학점 안 챙겨도 되고, 제가 아까 평균이 95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서울과 경기도 제외입니다. 자, 서울과 경기도는 면접에서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자, 서울과 경기도는 2차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자, 다음으로는 이 초등 임용 시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임용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자, 먼저 우리는 1차에서는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을 시험 보게 됩니다. 하루에 걸쳐서 이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처음에 우리는 교직논술을 보게 됩니다. 교직논술은 간단하게 말해서 제시문 상황을 보고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지에 제시문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특정 요소들을 캐치해서 논지와 논거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만능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만능 틀만 잘 외우고 기본적인 교육적 지식만 잘 함양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이 18.5점인가 그래요. 이 시험은, 이 교직논술은. 그리고 교육과정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1차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A형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 갖고 바로 B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A형은 국어, 영어, 총창, 사회, 도덕, 실과의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B형은 수학, 미술, 통합, 과학, 음악, 체육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배점입니다. 이 배점을 해서 배점을 계산하면 A형은 토탈 39점, 그리고 B형은 토탈 41점이 나오게 됩니다. 교직논술 말씀드린 것처럼 20점이 나오게 돼서 100점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너무 중요해요, 1차. 자, 근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점이 매년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달라졌었거든요. 이 도덕실과가 작년에는 4점, 4점이었는데 아무 언급도 없이 이렇게 배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2차입니다. 자, 2차는 1차와 다르게 3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자, 공통지역의 경우 3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1차, 2일차, 3일차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일차에 신측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구상 10분을 하고, 구상 10분 하고, 답변 10분 하고, 수업 시간도 구상 15분 하고, 답변 15분 하고, 영어도 구상 10분 하고, 실험 10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 빼먹었는데, 이 영어 수업 실현에, 영어 수업 실현에 면접도 들어갑니다. 네, 영어 수업 실현과 면접을 10분에서 5분 나누어서 실현하게 됩니다. 2차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가이드 영상을 찍을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임용 구조 간단합니다. 제가 허술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만 알면 다 충분해요. 자, 이렇게 초등임용 시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초등임용 출제 범위입니다. 자, 한 번쯤 다 들어보셨나요? 자, 보시면 강론, 그리고 교육과정, 기본이론, 수능형으로 초등임용 출제 범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학 과목으로, 저는 이과거든요. 과학 과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론이란 간단히 말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실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낸다. 아니면 달걀 껍질에 산성 물질이 닿으면 기포가 생긴다. 이런 것처럼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거고. 자, 교육과정은 좀 살펴봐야겠는데, 자, 교육과정은 내체표를 중심으로 내체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체표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교육과정을 앞교, 그리고
이 뒤에 성취 기준, 그리고 이 다음에 뒷교가 있습니다. 자, 글씨가, 네, 제가 좀 더 연습해서 볼게요. 자, 내체표를 기준으로 앞교, 성취 기준, 뒷교로 교육과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앞교는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 그리고 성격, 목표로 구성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과목은 이런 과목이다. 이 과목은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술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내체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표 한 번씩 보신 경우 있나요? 본 적 있나요?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네. 즐겁죠? 자, 내체표 같은 경우에는 자,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범주, 내용,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내체표는 외우는 과목도 있고 안 외우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체표 다음에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실현하셨을 때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아요. 자,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 해설, 그리고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및 평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학습의 방향과 그 뒤에 그 평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교육과정에 뭐가 있는지, 자, 교, 내체표, 성취기준, 뒷교 이렇게 있는 걸 살펴봤는데 다 외우셔야 돼요. 교육과정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살짝 겁을 줬는데, 자, 여러분, 자, 죄송합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기본 이론입니다. 자,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총과 교과 교육론을 합쳐서 부르는 겁니다. 자, 지총과 교과 교육론을 합쳐서 부르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지도서 총론, 일명 지총은 지도서 앞부분에 있는 관련 이론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론은 학자 중심이에요.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어서 우리는 기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능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중학교 수준 정도가 된다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수학 빼고. 예, 수학 빼고 수능형 문제는 정상적인 이 고교 과정을 거쳤더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등 임용 출제 범위 4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강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교육과정, 기본이론, 수능형 순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100을 공부한다고 치면 강론에 60, 교육과정에 30, 기본이론에 10 정도를 할애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능형은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강론이 제일 중요하다. 이 게임은 강론을 누가 더 꼼꼼하게 살폈는지와 교육과정을 누가 더 성실하게 공부했는지의 싸움입니다. 다음으로는 초등임용 계략적 시기입니다.
계획적 시기를 하면 이 시기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사용한 용어입니다. 자,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자, 지금 여러분이죠. 자, 지금 투수생분들이 하고 있을 건데, 자, 이때 여러분들은 공부법을 체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때 아마 인강을 100분 들으실 거예요. 맞죠? 네, 많은 수강생들이 사용하는 100분 인강을 듣고 계실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인강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월에서 6월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인강을 수강하면서 학교 수업도 병행하는 시기죠. 이때 여러분들은 인강을 들으면서 틈틈이 복습을 하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7에서 8월에는 본격적인 암기가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뽀개기라는 걸 하거든요. 자, 뽀개기가 뭐냐? 12과목을 뽀개서 한 번에 보는 겁니다. 자, 12과목을 뽀개서 한 번에 보는 건데, 그냥 닥치는 대로 외우는 거예요. 네, 닥치는 대로 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에서 11월에는 9에서 11월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학교 수업도 병행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기출을 풀면서 실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도를 설명드리자면, 이 시기가 중요하고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12월 말부터 2월까지는 영상을 곧 찍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이다 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추후 공부가 매우 원활하게,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인강을 보통 다듬는데 얼마가 걸린다든지, 복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사용되는지, 나는 단권하냐 원문파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공부법이 맞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내체표를 외운다던가 교육과정을 외운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공부법만 체득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8월, 이때는 9월에서 11월보다 더 중요한 시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9월에서 11월에는 한 10시간? 10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냥 순공 12시간. 시간 딱 안 재요. 쉬는 시간 없고 무조건 순공 12시간. 이때 진짜 중요합니다. 이때 공부 제대로 안 하면요, 여기서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학교 수업하느라 집중도 잘 안 되거든요. 7월, 8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에는 인강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인강만 듣고 공부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인강 들으시고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제가 5월 10일인가 그 백구 특강을 들었거든요. 그 백구 팀에서 저희 학교로 오셔서 이제 설명 같은 거 해주시는 시간이었는데, 이때 안분 선생님께서 혹시 3회독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3회독한 선생님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만 손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인강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복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강만 듣고 넘기고 이러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복습도 병행하면서 인강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략적 시기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은 도대체 뭐냐? 오케이, 좋다 이거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도 알겠고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알겠고 뭘 보는지도 알겠어. 그러면 한 문장으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자, 그것을 지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용이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려면 자, 수능과 비교하면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수능은 무슨 시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그쵸? 수능은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수능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사고 과정, 창의성,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명은 달라요. 이명은 철저하게 암기력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다 붙일 수 있는 시험이 초등 임용입니다. 뭐 총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애들한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떨어져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초등 임용은 암기를 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런 성격 덕분에 여러분들의 공부량과 성적 변화를 표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그래프를 두 개 그리겠습니다. 이게 공부량. 이게 공부량이면 여기는 여러분들의 성적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죠. 외우면 다 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을 공부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을 공부해요. 그러면 하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량이 몇이 되겠죠? 네,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틀 차에는 누적 공부량이 몇이 될까요? 맞습니다. 20이 되겠죠. 그럼 3일차 때는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쵸? 누적 공부량이 3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누적 공부량은 이렇게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 변화량은 어떨까? 자, 여러분들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오르나요? 아닙니다. 네, 누적 공부량은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의 실제 성적 변화량은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야, 그러면 좋겠다. 우리 공부만 하면 이렇게 처음엔 좀 미비할지 몰라도 마중 가면 갈수록 성적이 확 뛰겠네. 예,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겠죠. 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가 하루에 10을 공부한다고 쳐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까먹게 될 겁니다. 뭐 시험을 공부해도 5를 까먹고 4를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수록 이 1차 함수, 즉 누적 공부량이 기울기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적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성적 변화량도 여기서 다시 새로 그려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1월 8일. 여러분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이상적으로 여러분들은 52점이라는 점수를 평균적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지점을 저 뒤쪽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점 정도가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맞을 거라고 했죠? 자, 52점입니다. 여러분들은 52점을 평균적으로 받게 될 건데 54점 정도 받으면 대략 한 0.9에서 8배수 정도 받으실 거거든요. 54점만 받으면 엔가는 데는 다 붙습니다. 자, 서울이랑 광주 빼고요. 네, 서울, 광주 빼고 어딨노? 자,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면 54점 정도만 받으면 다 웬만하면 붙습니다. 여러분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전혀 없습니다. 54점 받는 거 절대 안 어려워요. 그냥 성실하게 암기하고 외우면 다 누구나 붙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뭐 임용 육수, 임용 사수생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없어요. 끼케야 재수에서 끝납니다. 이 임용이라는 시험은. 그냥 양치기 하고 외우기만 하면 죄다 붙는 시험이에요. 간혹가다 이러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아, 이 시험은 경향성이 없어. 이 시험은 운빨 요소가 너무 심해. 뭐, 이 시험은 그냥 공부해도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그 이유가 탈락의 원인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자, 뭔 말이냐? 아, 나는 운이 안 좋아서 이 시험을 떨어졌어.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네. 공부량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은 싹 다 거르세요. 그냥 말이 안 돼요. 뭐 합격률이 현역 합격률이 50%다. TO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공부 다 안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입결 떨어지고 있죠? 그냥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공부 제대로 하면 누구든지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아니, 제가 진짜 잘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성실하게만 하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야, 특히 어디고? 경북. 그래, 경북. 충남. 자, 지역 B 아닙니다. 자, 경북, 충남 지원한 애들은 자, 이 교육과정 45점만 받아도 붙어요, 그냥. 논술을 20점 만점 맞는다고 치면 교육과정 45점만 받잖아요? 그러면 1배수 안에 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A형 다 맞고 음악 하나만 다 맞추고 나머지 싹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자, 아셨죠? 제가 왜 이렇게 자주 강조하냐면 저는 진짜 많이 쫄았었거든요. 막 합격률 50% 미만이래. 저는 진짜 많이 쫄았었는데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겁먹지 마시고 자신의 공부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초등 임용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나요?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붙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 아직 안 늦었거든요. 지금이 1월 20 며칠인데 자, 누구나 다 붙을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한국사 다들 보셨나요? 한국사 다들 봤죠? 이거 안 보면, 지금이라도 안 보면 여름이나 학기 중에 봐야 되는데 지옥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곧 한국사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뭐 인강 그런 거 보지 말고 한국사 올인하세요. 한국사 떨어지면 지옥이 열립니다. 네, 아셨죠? 한국사 무조건 붙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자,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밀붐이었습니다.